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어요? 실제 사례들과 함께 재밌게 배워보는 자녀교육 시간입니다. 또 어른들에게도 어떻게 대화를 해야 효과적인가를 생각해보는 대화 기법이기 때문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화의 중요한 원칙이 숨겨져 있죠. 우리나라는 대화 문화가 아닌 명령형의 문화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자녀교육 시간 11번째로 지나치게 의존적인 아이에 대해 생각해 보겠는데요. 부모의 양육 태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첫째, 권위주의적, 즉 통제적 태도, 둘째, 민주적인 태도, 셋째, 허용적인 태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 권위주의적인 부모는 아이의 행동에 제재를 많이 가하고 복종을 요구하죠. 권위주의적 분위기에서는 호기심이나 자발성, 자기 주장과 같은 특성은 저지되거나 꾸중을 듣게 되고 순종과 동조성은 칭찬을 받게 되죠. 이러한 가정의 아이들은 불만족과 사회적인 위축 행동을 나타내고 자기 주장이 빈약하며 불신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싸움도 잘하고 겉으로는 예하지만 속으로는 거부 성향이 높고 비순종적이며 겁이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주장이 강한 학생의 행동에 대해 권위주의적인 교사는 건방지다 라는 느낌을 갖고 야단치지만 민주적인 교사는 주관이 뚜렷하고 용기가 있다고 칭찬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둘째, 민주적 태도의 가정은 비교적 허용적이고 부모 자녀 간에 상의하거나 설명하고 질문하고 응답하는 상호적 대화가 많고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을 하지 않는 그런 가정을 말하죠. 부모가 민주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양육하게 되면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적극적이고 경쟁적이며 독창적이고 외향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또 민주적인 가정에서는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활동, 자기 주장, 의견 표시, 가족 회의 참여, 호기심, 탐색 활동을 바람직하게 보고 허용함으로써 이러한 행동을 강화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습관화되고 일반화되는 거죠. 세 번째, 허용적인 부모는 온화하지만 과잉보호로 훈육에 느슨하죠. 그래서 아이의 충동과 모든 행동을 수용하여 벌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모를 둔 아이는 다른 형의 부모를 둔 아이보다 미성숙하고 높은 의존성과 자기 통제에 결함이 있으며 책임감이나 독립심이 없고 자신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직업에 만족해하는 어머니라도 자녀를 남겨놓고 일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심한 갈등을 갖게 되면 아이에게 지나치게 애정을 표시하고 과잉 보호를 함으로써 보상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행동은 아동을 수동적이고 소심하게 하며 자기 통제력이 약한 아동으로 만듭니다. 이러한 과잉 보호와 지나친 허용적인 태도를 받고 자란 어린이는 신경질적일 뿐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며 집단에 의존하거나 다른 사람의 영향을 쉽게 받게 되죠. 그러니까 나쁜 친구들의 영향도 받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또 지나친 의존성, 사회성의 결여, 불안감, 열등감, 용기 부족, 도피감 등이 모두 과잉 보호적인 부모의 태도 아래 자란 어린이들의 행동 경향이지요. 그래서 지나친 허용적인 태도는 아이로 하여금 순종적이지 못하고 책임감이 없으며 공격적이며 반항적이 되도록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 문제 상황을 들어보시죠. 만 4세 수진이가 옷을 입으며 유치원에 갈 준비를 하고 있네요. 엄마, 옷 입혀주세요. 혼자 입을 수 있잖아. 아니에요. 나 혼자 못 입어요. 아직까지 혼자 옷을 입지 못한다고? 이럴 때 어떻게 하셨죠? 혹시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나요? 아침마다 엄마도 바쁜데 정말 힘들어 죽겠다. 빨리 와, 옷 입혀줄게. 이거 다른 사람들이 말면
애기라고 놀리겠다. 아유, 부끄러. 아이가 무엇이든지 부모에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주된 이유는 부모가 지나치게 자녀의 행동을 간섭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과잉보호를 하여 아이가 혼자서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경험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이는 자신감이 부족하여 무엇이든지 어른들에게 항상 해달라고 요구하며 또래 관계에서도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망설이게 되므로 유치원 생활에서도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지도 방법을 알아볼까요? 부모가 자녀를 과잉보호하거나 지나치게 간섭하여 아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다 해줬기 때문에 의존적이 된 아이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아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주어서 작은 일에서부터 성취감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엄마한테 신문 좀 갖다 주겠니? 식탁에 수저 좀 놓아주겠니? 등과 같은 일을 부탁한 후에 아이가 잘했을 때는 참 고맙다. 바쁠 때 도와주니까 엄마가 힘이 덜 들어 기분이 참 좋구나. 와 같은 격려의 말을 해주고 다음에는 아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일의 수준을 점차로 높여가야죠. 예를 들면 혼자 옷 벗고 입기, 또 목욕하기, 밥 먹기 등과 같은 일은 스스로 할 수 있게 해봅니다. 또한 아이에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아이의 결정을 존중해 주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윗옷은 어떤 옷을 입고 싶니? 와 같은 선택권을 아이에게 준 후 일단 아이가 결정하면 부모는 아이의 결정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럼 바람직한 상황의 실례를 들어보세요. 엄마, 옷 입혀주세요.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 거야? 오늘은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싶어요. 그래, 그 옷을 입으면 참 예쁘겠다. 자, 그럼 양말은 어떤 것을 신을 거야? 레이스 달린 하얀색 양말이요. 그래, 수진이가 혼자서 양말을 신어볼래? 원피스 입는 것은 엄마가 도와줄게. 네,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 거니? 하고 아이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요. 또 아이가 선택했을 때는 수용을 해줬죠. 선택할 때마다 엄마가 거절한다면 다음에 아이는 선택해도 소용없는 것을 알고 선택을 안 하겠죠. 그리고 아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간단하고 쉬운 일을 제공하고 약간 어려운 것은 도와주면서 차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게 지도하면 참 좋겠죠.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